당신이 사람에 대해 믿는 모든 것이 당신을 눈멀게 하려고 만들어진 환상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순수한 의도를 믿고 믿었지만 결국 그들의 말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너무 늦게 발견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논리를 기대했지만 결국 모순과 불일치, 그리고 어떤 합리적 추론도 거부하는 해결책을 얻게 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로 여기서 인간의 가장 깊은 상처가 시작됩니다. 500년 전 마키아벨리가 펜 끝으로 건드리려 했던 상처는 사회가 오늘날까지 완고하게 쓰고 있는 가면을 벗겨냈습니다. 그는 남의 환심을 사려고 글을 쓰지 않았고 편안한 환상에서 위안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비난받고 불태워지고 숨겨졌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권력의 X선, 인간 정신의 해부학 지도자, 왕, 독재자들이 침묵 속에서 읽고 공개적으로 그 저자를 괴물이라고 부르는 비밀 지도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괴물은 마키아벨리가 아니라 그가 무자비하게 폭로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이성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 두려움, 그리고 순간적인 욕망에 휘둘립니다. 이 간단한 말이 수세기 동안 쌓인 환상을 깨뜨립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이해될 거라고 몇 번이나 믿었습니까? 논리에 직면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바꿀 거라고 몇 번이나 상상했습니까? 그리고 인생은 몇 번이나 틀렸음을 증명했습니까? 빚에 허덕이며 사치품에 돈을 쓰는 동료, 안정을 원한다고 맹세하면서도 자신에게 가장 큰 혼란을 주는 남자를 선택하는 여자, 관계에 대한 조언을 구하지만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실천하지 못하는 친구, 이성은 항상 감정에 지고 논리는 항상 감정에 굴복합니다. 이건 비관론이 아니라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하면 게임의 규칙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며 논쟁하고 설득하고 마치 이성적인 존재를 마주하는 것처럼 주장을 늘어놓으며 삶을 보내는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귀머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어떤 주장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이지 않는 흐름에 이끌리는 마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지는 것보다는 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지만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식이 본질보다 우선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실제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실제 하는 것처럼 보이는가입니다. 바로 여기서 당신이 마주해야 할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됩니다. 본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진실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세상은 무대가 되고 모든 인간적 상호작용은 공연이 됩니다. 당신은 조용히 덕망을 쌓을 수 있지만 당신의 이미지가 힘을 발산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분야에서 유능할 수 있지만 그 유능함을 어떻게 보여줄지 모른다면 당신은 잊힐 것입니다. 당신은 충실하고 정직할 수 있지만 올바른 인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무자비하게 거부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잔인하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당신이 이미 의심했지만 인정하기 망설였던 것을 단지 확인시켜주는 것일 뿐인가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친구들을 이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항상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군중 속에서 돋보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항상 가장 유능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감을 발산하고 권력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항상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일가우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마땅히 그래야 할 세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대해 썼습니다. 지각, 이미지, 그리고 감정이 지배하는 세상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움츠러듭니다. 이건 조작이고 냉정하고 냉소주의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단순히 명확하기만 할까요? 인간 본성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 본성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불은 타오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불에 접근하면 결국 타버릴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피해자 의식을 버리라고 권합니다. 눈을 뜨세요.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모두가 이미 하고 있지만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임을 시작하세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옳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많이 졌을까요? 진실을 원하지 않고 오직 확신만을 원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람과 얼마나 많은 논쟁을 벌였을까요? 상대방이 흥미를 원할 때 당신이 논리를 제시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계가 깨졌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능력이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능력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을까요? 인간의 마음이 연산 기계가 아니라 감각의 바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얼마나 많은 문을 닫았을까요? 그리고 가장 답답한 점은 이 게임을 거부하든 이 게임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게임이 불러일으키는 인식에 따라 판단받을 것입니다. 진실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사회는 여전히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논리가 지배한다고 믿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터무니없고 비이성적이며 종종 자멸적인 결정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고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연약함에는 항상 큰 대가가 따릅니다. 지금 당신이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간단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면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 논리는 아무런 힘이 없고 감정은 바람처럼 변할 때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마키아벨리는 연설과 노래에서 칭송받는 충성심이라는 가치가 순진하게 바라보면 가장 큰 환상 중 하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아무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두 번째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 문턱을 넘기 전에 기억하세요. 인간의 현실은 위로가 아니라 이해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감정에 맞서 논리를 고집하는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보이지 않는 벽에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지각의 힘을 이해하는 자들은 조용히 게임을 정복하는 법을 배웁니다. 전자는 실망하며 죽고 후자는 입을 열지도 않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만약 아무도 이성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충성심을 지탱하는가? 충성심은 존재하기는 하는가? 아니면 순진한 사람들을 길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또 다른 허구일 뿐인가? 마키아벨리는 특유의 냉정함으로 이미 우리에게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 답은 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충성심이라는 개념은 어린 시절부터 마치 절대적이고 거의 신성한 가치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충성심이 인격, 명예, 그리고 고귀함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맹목적으로 드러난 충성심이 다른 사람들을 묶는 사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결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통치자가 사랑과 두려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두려움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랑은 변덕스럽고 두려움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지금도 여전히 오해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심이 영원한 계약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번의 기회에 깨질 수 있는 깨지기 쉬운 계약일 뿐입니다. 위기에 처하거나 대출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삶이 평온할 때 그들은 사라지고 필요할 때 그들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당신이 믿었던 충성심인가요? 가족처럼 당신을 돌보겠다고 약속하지만 위기의 조짐이 보이면 주저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회사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전적인 충성심을 보였지만 상대방은 선택지를 열어두고 다른 길을 모색하며 당신에게 독점권을 요구하는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이 모든 상황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보인 충성심과 당신이 받은 충성심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합의를 믿었지만 상대방은 기회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바뀌고 저울의 무게가 기울어지면 합의는 먼지처럼 무너집니다. 마키아벨리는 충성심이란 아무 생각 없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삶이 자신의 관대함에 보상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선물이 아닙니다. 진정한 충성심은 항상 상호적이고 항상 전략적입니다. 보답하지 않는 사람에게 충성을 바친다면 당신은 고귀한 사람이 아니라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진한 사람은 언제나 짓밟힙니다. 세상은 미덕을 약함으로 오인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어때? 모두를 불신해야 할까?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편집증을 안고 살아야 할까?
답은 복잡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로서의 충성심이라는 개념을 불신하라는 것입니다. 불신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충성심에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충성심은 존중, 호혜성,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위에 세워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없다면 충성심은 없고 착취만 있을 뿐입니다. 살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충성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직장에서 당신의 노력을 이용해 성공하려 했던 동료에게, 감정적으로 당신을 지치게 했지만 당신이 무너져 내릴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동료에게, 방열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기회에 당신을 배신했던 집단에게. 아마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씁쓸함, 분노, 그리고 이용당했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아래에는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충성심은 맹목적이었습니다. 당신은 판단도, 계산도, 보답도 바라지 않고 베풀물 했을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충성심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순진함을 비난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약합니다. 진정한 충성심은 힘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존경, 용기, 그리고 상호 이익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 대신에도 처벌받지 않을 사람, 강인함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개인적인 위험이나 이익이 걸려 있을 때 순수한 친절만으로 누군가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쓰라린 깨달음이지만 해방감을 줍니다. 이제 두 인물을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인물은 언제나 기꺼이 예라고 말하고 희생하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헌신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들이 이 사람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제약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간청이 아닌 강인함을 과시하며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떤 요구에도 굴복하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으며 불평등한 관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특별하고 그렇기에 소중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결코 잃을 수 없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극도로 충성하지만 결국 배신당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존재가 너무 소중해서 무시할 수 없기에 전략적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인가요? 마키아벨리가 미묘하게 반복했던 또 다른 요점이 있습니다. 충성심이 무너졌을 때 당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남은 유일한 것은 인식입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어떤 약속보다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성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인간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본질이 아니라 평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판은 공적인 형태의 충성심에 불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사람들은 명백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는 걸까요? 리더들은 왜 스캔들에 휘말리면서도 추종자들을 유지하는 걸까요? 그들의 명성이 갑옷처럼 단단하게 다져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갑옷은 상처가 나더라도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합니다. 반대로 친절함, 공정함, 그리고 유능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아무도 내가 진짜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해 라고 불평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호성 없는 충성심은 순진함입니다. 전략적 충성심은 힘입니다. 하지만 이 둘을 연결하는 다리는 명성에 있습니다. 당신의 이미지가 강인함, 존중, 용기를 발산한다면 당신은 바라는 충성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미지가 연약함, 결핍, 그리고 복종을 발산한다면 당신은 배신당하고 착취당하고 잊혀질 것입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드러내는 두 번째 상처입니다. 충성심은 한때 당신이 믿었던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아니라 끊임없는 계산을 요구하는 모래사장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충성심만으로 충성심을 얻을 수 있다는 편안한 생각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통제력을 되찾아주기 때문에
해방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누구에게 충성심을 바칠지, 언제 포기할지, 어떻게 충성심을 고취해야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소모될 존재가 아니라 필수적인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대체할 수 없는 존재는 그것이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훨씬 더 위험한 영역에 접어듭니다. 더 이상 감정이나 보이지 않는 계약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결정하는 것, 바로 당신의 평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무엇을 보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이 당신이 강한지 약한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지, 쓸모없는 존재인지, 신뢰할 수 있는지, 쓸모없는 존재인지 이미 조용히 결정해 놓았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결정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당신의 이미지가 어떻게 당신이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호하거나 파괴하고, 끌어당기거나 물리치고, 창조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무기 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단순히 자신답게 행동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면 마키아벨리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환상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안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놀라운 무언가, 아무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침묵의 힘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키아벨리는 500년 전 사람들은 본질이 아니라 겉모습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누가 기억되고 누가 기억에서 지워지는지를 결정합니다. 명성은 근육과 무기 그 이상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갑옷입니다. 명성은 지휘하는 자와 지휘받는 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여주는 이미지에 정말 신경 쓰시나요? 사람들이 당신의 의도를 판단할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실제로는 당신이 간과한 엉성한 그림의 반영을 보았을 뿐이었을 뿐이죠. 당신의 무능함이 아니라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놓친 기회는 얼마나 많았나요? 인생은 조용히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드라마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보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 게임이 싫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거부할 수도 있지만 결국 역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평판은 모든 사람이 당신의 몸짓, 말, 심지어 침묵까지도 해석하는 렌즈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진실함이란 모든 세부 사항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드러내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함이 아니라 순진함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진정한 예술이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떤 부분을 드러낼지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미덕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자살일까요? 만약 당신의 모든 두려움, 의심, 불안감이 드러난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할까요? 아니면 그 정보를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할까요? 그리고 당신에게 공감될 만한 패턴의 변화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항상 당신을 당신의 이미지에 따라 해석한다면 왜 당신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자신만으로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집스럽게 믿는 걸까요? 취약함을 보여주세요. 세상이 당신을 이해할 겁니다. 와 같은 격려의 조언을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세상은 실제로 계산, 인식, 그리고 유용성을 이해합니다. 취약함은 통제할 때는 매력적이지만 전략 없이 방치하면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하나의 스냅샷일 뿐이며 그 스냅샷은 바로 당신의 평판입니다. 역사를 만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결점과 모순, 그리고 엄청난 인간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무엇이 보일지 선택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후에도 강인함, 용기, 혹은 신비로움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비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잊혔을까요? 불편한 진실은 세상이 당신이 누구인지 깊이 파고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보여주기로 선택한 것만을 봅니다.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된다면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당신도 그렇게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장점을 알지도 못한 채 자세, 몸짓, 행동으로 판단해 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확실한 데이터도 없이 몇 초 만에 그들의 자신감이나 불안감을 판단해 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는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침묵의 메커니즘입니다. 인식이 현실을 형성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의 모습은 무엇을 드러내나요? 삶을 주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나요? 아니면 끊임없이 정당화하는 듯한 인상을 주나요? 인색하고 소중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을 내어주기를 꺼리는 듯한 인상을 주나요? 아니면 낡은 동전처럼 항상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나요? 결정을 내리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모든 단계에서 누군가의 동의를 구하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이 질문들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평판, 심지어 당신도 모르는 평판을 드러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명성이 권력이지만 동시에 함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단 얻으면 유익하든 파괴적이든 당신에게 남습니다. 당신이 연약해 보인다면 그 인식을 바꾸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반면 회복력이 강하다고 여겨진다면 그 권력은 당신이 실수를 하더라도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마치 화폐와 같습니다. 아무리 돈을 써도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화폐가 오늘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불쾌한 놀라움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정직하고 근면하며 규율 있는 사람일지 몰라도 당신의 대중적 이미지가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무시당할 것입니다. 아니면 능력이나 정직성이 부족하지만 자신감과 용기를 보이는 법을 배운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회를 거머쥘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재능이 없어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아해집니다. 답은 냉혹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선량함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인식의 기술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을까요? 사기꾼이 되지 않고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바꿀 수 있을까요? 비결은 미묘함에 있습니다. 명성은 과장이 아니라 일관성에 있습니다. 반복될 때 상징이 되는 작은 행동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 모든 순간에 변명하지 않고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아니오는 가치가 있기에 기분 상하지 않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부족함이 존중을 불러오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매력을 잃기 때문에 당신의 결정이 미스터리에 가려져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과장하고 있는 걸까요?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려고 애쓰면서 자신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는 걸까요? 힘 대신 필요만 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이 상처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개방성에 빠져 그것을 정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산 없는 정직은 위장된 약함일 뿐입니다. 직장에서 두 가지 상황을 잠시 상상해 보세요. 한 동료는 끊임없이 문제에 대해 불평하고 모든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지나치게 솔직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진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능함을 드러냅니다. 다른 동료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어느 정도 과묵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둘 중 누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질까요? 첫 번째 동료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가입니다. 그렇다면 평판은 단순한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권력에 보이지 않는 기반입니다.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말이 들리고 따르고 무시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무게를 지닐지 아니면 그저 소음으로 남을지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미 평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그들이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평판은 이미 존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며 당신이 자리에 없을 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결정합니다. 당신이 방을 나설 때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키아벨리는 잘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거기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겉모습은 본질을 대체하지 않지만 인식을 지배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현실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것이 운명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있습니다. 평판이 좋을수록 더 많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인생은 대립 없이는 당신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없게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진실이 드러납니다. 갈등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입니다. 숨을 수도, 피하려고 할 수도, 도망칠 수도 있지만 갈등은 항상 더 강하고 더 강렬하고 더 피할 수 없는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명예는 당신을 보호하기에 충분할까요? 아니면 깨지기 쉬운 가면이 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싸움 시작하지 마, 문제 만들지 마, 침착해 와 같은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갈등이 단순히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등은 조용히 끓어오르며 적절한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며 남아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전쟁은 피할 수 없으며 타인의 이익을 위해 연기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잔인한 말은 군대와 왕국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일상에도 적용됩니다. 오늘 대립을 피하는 것은 내일 더 큰 고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결정에 직면했을 때 직원들이 침묵하는 회사를 상상해 보세요. 누구나 질문을 피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불의는 더욱 심해지고 압력은 커져 누군가 마침내 목소리를 낼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습니다. 피해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수년간의 침묵, 억눌린 논쟁, 억눌린 분노로 얼마나 많은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평화처럼 보였던 것이 결국 미뤄진 전쟁으로 변합니다. 갈등은 눈에 보이지 않게 말하지 않은 말로 인해 더욱 부추겨집니다. 갈등이 터지면 그 갈등을 구할 수 있었던 대화는 사라집니다. 역사 자체가 이를 증명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부 국가들은 조약 위반에 굴복하고 눈 감아주면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적은 더욱 강해졌고 시간을 벌었으며 시간 안에 억제될 수 있었던 갈등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갈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직장, 가정, 정치, 관계 등 모든 계층에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대립을 피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래로 대가를 전가할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믿으며 미루고 있습니까? 불쾌한 상황에서 도망칠 때마다 세상은 당신에게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고 믿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힘이 승리뿐만 아니라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등에 대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태도 자체가 확고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한 기업 환경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차분하면서도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는 리더들은 끊임없이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리더들보다 의심을 훨씬 덜 받습니다. 그들이 공격적이어서가 아니라 도전에 직면했을 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인식은 갈등이 시작되기도 전에 해결합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어쩌면 존경을 얻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모두가 그들이 조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아우라는 폭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준비하는 데서 나옵니다. 필요하다면 얻어맞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에너지입니다. 쉬운 목표로 여겨지는 사람과 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단순히 체력만이 아니라 인격, 규율, 그리고 준비도 중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는 운동을 하고, 자원이 풍부할 때는 아껴 쓰고, 부탁이 필요 없을 때는 동맹을 맺으세요. 이러한 습관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깨지지 않는 삶의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포위되었을 때만 도움을 요청하고, 빚이 있을 때만 저축을 시도하고, 아플 때만 건강을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간단한 통계를 살펴보세요. 70%가 넘는 사람들이 심각한 진단을 받은 후에야 건강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60%가 넘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직면한 후에야 재정 계획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마키아벨리가 수세기 전에 지적했던 것과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대립을 미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루는 습관은 질병, 빚, 타인, 정부 등 어떤 것이든 항상 적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두 가지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사자입니다. 힘의 상징으로 존재만으로도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함정에 취약한 것은 사자뿐입니다. 두 번째는 여우입니다. 교활하여 숨겨진 위험을 간파하지만 무력에는 저항하지 못합니다. 마키아벨리는 현명한 통치자는 사자와 여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늑대를 겁주어 쫓아낼 만큼 강해야 하고 함정을 피할 만큼 교활해야 합니다. 이것이 군주와 왕에게 해당된다면 당신에게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는 늑대와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조종하려는 상사, 책임을 지우는 동료,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파트너,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친구, 숨겨진 계략을 간파하는 교활함과 필요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사자가 아닌 여우가 되어 결국 덫에 걸려든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교활함 없이 사자가 되려고 애썼지만 결국 덫에 걸려든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 두 힘 사이에 균형이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성찰은 삶이 편파성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저 순종적이면 착취당할 것이고 그저 공격적이면 무너질 것입니다. 존중을 만들어내는 것은 균형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지만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신뢰할 만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위기 상황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갈등 대비가 단순한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일상의 결과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기술임을 보여줍니다. 갈등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쉽게 공격받지 않을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의 침묵은 연약한 사람의 침묵과 다릅니다. 연약한 사람은 두려워서 침묵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침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 때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쇠처럼 무겁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진정한 존중의 표시입니다. 가장 큰 목소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할 필요가 없는 목소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가장 잔혹한 아이러니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갈등에 더 잘 대비할수록 갈등은 더 필요 없게 됩니다. 세상은 누군가의 존재가 불가피할 때를 감지합니다. 이는 정치, 직장, 관계 등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에 맞서려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들은 거의 도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싸움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결국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더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면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외면의 전쟁에 대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스스로의 적이 되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악행에 빠지고 자신의 계획을 망쳐놓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장 조용한 갈등입니다. 바로 당신 내면에서 격렬하게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왕과 통치자들을 관찰했지만 만약 그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면 당신이 다스려야 할 가장 중요한 왕좌는 바로 당신 자신의 충동과 감정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를 피할 수 없는 결론으로 이끕니다. 갈등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입니다. 갈등은 모든 환경, 모든 결정, 모든 관계에 존재합니다. 갈등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먹이처럼 사는 것입니다. 갈등에 직면하는 것은 현존하는 삶입니다. 당신이 내려야 할 결정은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미루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심화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할 것인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갈등에 대비하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바로 당신의 친절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미덕이라도 확고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약함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마주해야 할 다음 타격입니다.
착한 사람이면 모든 게 잘 풀린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친절은 보상받고 공정하고 충성스럽고 관대한 사람에게는 삶이 보상으로 돌아온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모습인가요?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잊혀지는 착한 남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셨나요? 모든 것을 바친 대신 무관심만 받는 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셨나요? 사회는 착하게 살라는 구호를 반복하지만 친절과 복종을 혼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는 거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에 삶을 파괴하는 가장 교활한 함정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보호받지 못한 친절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미 당대의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미덕의 표시라고 믿는 통치자들이 사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쉬운 먹잇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함과 자기만족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불편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갈등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정을 구합니다. 전자는 엄격하지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후자는 동정심이 많지만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존중을 잃은 사람들의 예를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모든 일에 예라고 대답하다가 결국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그 굴종을 이용하는 동료, 지쳐도 절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친구, 그래서 소모품처럼 취급받는 사람, 친절과 배려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지만 확고함이 부족하여 결국 약해 보이는 사람, 친절은 그것을 지탱할 힘이 없기에 신뢰가 아닌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연민은 감탄이 아닌 침묵의 경멸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심리학 자체도 이러한 패턴을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나치게 호의적인 사람들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 덜 유능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연약함을 나타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단호함을 보이는 사람들은 매력이 덜하더라도 더 가치 있게 평가받습니다. 인간의 뇌는 권위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시킵니다. 즉, 존중받으려면 친절함에 단호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에 속아본 적은 없나요? 타인을 위한 당신의 희생이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지만 아무도 당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분노를 억누르고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 평화가 무관심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문제는 친절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회가 친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즉 안주와 복종, 그리고 자기 비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는가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이 실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존경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듣기는 어렵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누군가가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용기가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에게 끌리거나 존경을 느낀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반대로 항상 타협하고 당신의 필요에 맞춰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잃었습니까? 존경은 마찰, 명확함, 그리고 언제 당신을 기쁘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한계를 정해야 할지 아는 조용한 힘에서 비롯됩니다. 잠시 두 명의 통치자를 상상해 봅시다. 첫 번째 통치자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항상 친절하게 보이려고 애쓰며 비판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결정을 피합니다. 처음에는 호감을 얻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가 조종당할 수 있고 그의 친절함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존경심을 잃고 이미지가 실추됩니다. 두 번째 통치자도 공정하지만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충성심에는 보상을 주지만 배신에는 벌을 내립니다. 그는 경청하지만 필요할 때는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 통치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아무도 감히 그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누가 더 오래 살까요? 누가 기억될까요? 마키아벨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통치자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말입니다. 친절함에 확고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착취당할 것입니다. 친절함에 경계가 없다면 이용당할 것입니다. 관대함에 통찰력이 없다면 지쳐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남자들이 냉정해지고 좋은 여자들이 눈에 띄지 않게 되며 굳건한 우정이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순진한 친절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기심, 인식,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친절을 포기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친절은 온유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불편할 때에도 공정하게 행동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솔직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에도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는 능력입니다. 용기 없는 친절은 순진합니다. 용기 있는 친절은 매력적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항상 남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그들은 원할 때는 친절하지만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당신을 화나게 합니다. 관대함을 베풀면서도 존경을 받습니다. 바로 이런 존재감이 진정한 신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포기하고 언제 저항할지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 연구에 따르면 매력은 중간 정도의 예측 불가능성에서 가장 강합니다. 즉 끊임없이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기꺼이 상대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은 상대방의 호감을 떨어뜨립니다. 관심은 과도한 양보가 아니라 애정과 단호함, 친밀함과 독립심의 결합을 통해 유지됩니다. 심리학은 이미 마키아벨리의 말, 즉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존경을 잃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결국 잊혀질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당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조차 존중할 친절하고 용감한 사람인가요? 이 선택은 세상이 당신의 존재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친절이 당신에게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계속 믿을지도 모르지만 현실은 내면에 힘이 없다면 당신의 친절은 약함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약함은 칭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착취만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당신이 종종 조종당해 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친절해 보이지만 친절을 가면으로 삼아 신뢰를 얻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순진해서 사기꾼은 항상 많은 희생자를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호되는 희생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미덕과 맹목을 혼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자주 과도한 믿음의 희생자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자주 경계를 정하지 못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결국 다른 사람들이 그 경계를 넘는 것을 보았습니까? 얼마나 자주 침묵이 평화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착취의 길을 닦았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의 주된 적은 악이 아니라 순진함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친절은 착취당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담은 친절은 매력적인 힘이 됩니다. 세상은 현실에 안주하는 자에게는 잔인하지만 관대함과 단호함을 겸비한 자는 존중합니다. 지금까지 선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다면 어쩌면 그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선마저 왜곡될 수 있다면 무엇이 우리를 보호할까요? 이 보이지 않는 게임을 통해 우리를 파멸로부터 진정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키아벨리의 답은 어색하지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전략이 결합되어야만 인간은 무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단계로 가는 다리입니다. 감정이 지배하고 충성심은 깨지기 쉽고 명성은 갑옷과 같으며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미 보셨을 겁니다. 이제 친절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위험하고 더 깊고 더 결정적인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게임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당신은 계속 눈에 띄지 않을 것인가요?
아니면 교묘하게 빠져들 것인가요? 당신은 여기까지 왔고 이는 당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진실과 함께 오는 불편함을 마주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인간 본성의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는 것보다 환상 뒤에 숨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길을 걸었고 상처가 드러났을지도 모르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깨달음에 직면했습니다. 겉모습의 게임, 깨지기 쉬운 충성심, 피할 수 없는 갈등, 그리고 오해된 친절함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만하고 힘찬 삶을 살고 싶다면 당신은 끈기 있어야 합니다. 대체할 수 없는 존재, 당신을 지지하는 존재, 부재가 어떤 말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닌 존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거의 누구도 기꺼이 내어주지 않는 규율, 용기, 그리고 거리두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소수만이 달성하는 이정표입니다. 이는 조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갈구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무언가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며 무엇보다도 가장 고요한 힘입니다. 바로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필수적인 것이 될 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이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명확성입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떤 기분을 느끼기를 바라는가? 이 답은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몸짓, 모든 말, 모든 결정을 이끌어낼 만큼 명확해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내면의 본질이 아니라 당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당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일관성입니다. 오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내일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존중은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면 매일 작은 약속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싶다면 중요한 순간에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신뢰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바람이 아니라 바위라는 것을 깨달을 때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합니다.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대중 앞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한계입니다. 부족함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항상 시간을 내주고 기꺼이 주고 항상 예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특별함을 갈망하고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을 존중합니다. 이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누구에게 시간을 할애할지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보이지 않는 준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잘 준비한 사람에게 존경이 주어집니다. 그들은 여유가 있을 때 저축하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을 때 공부하고 필요하지 않았을 때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은밀한 준비는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감지하는 아우라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존경은 당신이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의 평온함 속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서 비롯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매력입니다. 과장이나 과시가 아니라 명확성, 일관성, 경계, 그리고 준비의 조합입니다.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의 결과로 당신 주변에 강력한 자석이 형성됩니다. 사람들은 차분함을 발산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함을 느낍니다. 자신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목적의식을 발산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매력은 돈으로 살 수도 속일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가장 명확하고 자신감 넘치는 자신이 될 때 비로소. 하지만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어려운 단계, 바로 초연함이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을 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이 선택한 본질이기 때문에 행동할 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관심을 갈구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을 때,
바로 그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은 이미 손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왕이나 장군, 통치자에게만 허락된 힘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힘이며 순진함을 버리고 전략적인 삶의 방식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만을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는 눈을 감는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체스판에서 더욱 명확하게 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눈을 뜨는 사람은 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남을 기쁘게 하려고, 단호하지 않으면서도 친절하게 대하려고, 갈등을 피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충성을 보이고 논리가 결정을 좌우할 것이라고 믿으며 낭비해 왔습니까? 이런 패턴을 반복하며 얼마나 많은 세월을 더 허비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당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을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될지 결정할 때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부터 실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부터 당신의 삶을 정의할 3가지 가치를 선택하세요. 종이에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이 가치들은 당신의 모든 행동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2. 삶에서 착취당했던 영역에 대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직장, 관계 또는 우정일 수도 있습니다.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세요. 3. 하루 20분씩 조용히 준비하세요. 독서, 운동, 재정 계획, 공부 등 다양한 활동을 해보세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기초를 튼튼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4.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자세, 목소리, 말하는 방식 등 모든 면에서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첫인상이 어땠는지 물어보세요. 이러한 인식을 의식적으로 다듬어 나가세요. 5. 매주 의식적이면서도 목적의식을 가진 친절한 행동을 실천하세요. 누군가를 돕되 경계를 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관대함과 용기 사이의 균형을 찾는 마음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6. 어떤 갈등 상황에서든 도망치는 대신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단호하고 차분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조금씩 갈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갈등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접근 방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들을 꾸준히 적용하면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오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당신의 말을 더 존중하며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은 당신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발견한 침묵의 힘이며 이제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차갑거나 교활하게 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유를 향한 것입니다. 더 이상 주입된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 이상 관심을 갈구하지 않고 더 이상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선택하고 명확하고 절제력 있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글이 당신을 감동시키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에 눈을 뜨게 했다면 그 진실들이 여기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세요. 적용하고 실천하고 실험해 보세요. 그리고 이 경험을 환상 너머를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세계관을 가장 크게 바꾸었나요? 이 진실들 중 어떤 것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나요? 원하시면 댓글로, 익명으로도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경험이 여전히 환상 속에 사는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지만 중요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모든 행동이 이 메시지를 보존하고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지식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닌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여정입니다. 결정은 당신의 몫이며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